난 베이비시터로 일한 지 겨우 6개월 됐어. 베이비시팅은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줬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처음엔 벌이가 작았지만 몇 달 전 우리 지역의 부자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가 금요일 밤에 아이 2명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게 완전 잭팟이었어. 그 부부는 정말 얌전한 애들을 우리 집보다 5배는 큰 집에서 3시간 돌봐준 대가로 나에게 $200나 줬어. 진짜 끝내줬지. 그 젊은 부부는 내가 베이비시팅을 잘했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 부자 동네의 젊은 아가씨가 당신이 하룻밤 술을 마시거나 놀러 나갈 때 애들을 잘 돌봐줄 수 있다는 소문이 엄청 빠르게 쫙 퍼졌거든. 몇 번은 단지 몇 시간 애들을 돌봐주고 $몇백 벌었지. 다른 때는 부부가 아이들에게서 잠시 떠나 기분 전환을 위해 호텔방을 잡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밤새 돌봐야 되는 일을 했지. 그때는 진짜 한탕하는 날이었어. 며칠 전 어떤 부부가 나한테 자기 저택에서 밤을 새면서 7살짜리 여자애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왔지. 난 당연히 좋다고 답했어. 내가 어떤 일이 휘말릴지 알고 있었다면.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고 난 내 찌그러진 지프 랭글러를 타고 부자 동네의 한쪽으로 운전해 갔어. 그리고 마을 북쪽변 전체를 감싸는 나무들로 둘러싸여서 지금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입구를 통해 사유도로로 들어갔어. 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도로를 10분이나 타고 올라가니 드디어 집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베이비시팅을 했던 모든 집 중에서 가장 멋진 집이었어. 거대한 빅토리아 스타일 저택이 어두운 갈색 벽돌로 마감되어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완벽하게 어울렸지. 난 차에서 나와 저택의 문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나무 문을 놓고 했어. 얼마 되지 않아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 자기를 콜린스 부인이라고 소개했지. 그녀는 남편을 불렀고 잠시 뒤 무지 잘생긴 30대 중반의 남자가 사랑스러운 소녀를 데리고 웅장한 계단을 걸어 내려왔어. 부부는 아이를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하는 분위기였고 너무나 멋진 사람들임에도 그 아름다움 밑에 둘 다 7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하룻밤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 보였고 거기서 빨리 출발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콜린스 부부가 떠나기 전에 콜린스 부인이 나에게 대여섯 장의 종이를 주면서 내가 이 저택에서 밤을 보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적어놨다고 했어. 그녀는 이 지침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했고 난 꼭 보겠다고 안심시켜드렸지. 난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숨막히게 비싼 벤츠에 타서 도로를 내려가는 동안 손을 흔들어줬고 문을 닫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 난 지침서를 쓱 훑어본 다음에 접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어. 좀 이따 보지 뭐.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지. 진짜 멍청한 짓이었지. 콜린스 부부의 딸이 사만다는 정말 얌전한 소녀였고 우린 거의 바로 친해져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우리가 틴 타이탄을 5화까지 본 다음에 난 좀 늦었다는 걸 깨닫고 사만다에게 평소에 몇 시쯤 자러 가냐고 물었어. 걔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지 않았고 난 콜린스 부인의 지침서가 있다는 걸 기억했지. 난 접힌 종이들을 꺼내서 재빨리 훑었고 사만다는 저녁 8시 전에 자러 가야 해요 라는 말을 찾아냈지. 난 시계를 확인했고 저녁 7시 45분이었어. 글쎄, 자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나서 난 사만다를 소파에서 들어올려서 자러 갈 준비를 시켰지. 사만다가 이를 닦은 뒤에 난 애를 캘리포니아 킹사이즈 침대에 올려놨어. 난 그녀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려고 했지.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나를 멈칫하게 했어. 나가기 전에 내 방문 잠그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어. 난 나가다 말고 돌아와서 헷갈린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물었어. 내가 왜 방문을 잠궈야 해? 혹시 너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쩌려고? 그녀는 나를 순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다시 어깨를 움츠렸어.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내 방문을 잠궈놔요. 엄마는 이게 자기랑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난 내가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엄마는 내가 항상 방을 나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나쁜 일이래요. 난 바보처럼 아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 엄마가 언니를 위해 설명을 써놨다고 했어요. 문을 잠궈야 한다는 게 거기 써있을걸요? 그녀가 말했다. 그 글에 사만다. 내 방문을 잠글게. 조 좋은 밤 되렴.
난 더듬거렸다. 아이는 나에게 환하게 미소 지은 다음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난 방문을 닫은 뒤에 문틀에 걸쇠가 달려 있어서 밖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난 걸쇠를 잠근 뒤 계단을 내려와 콜린스 부인의 지침서를 읽었다. 내가 처음에 몇 장의 종이들을 받았을 때 난 그게 단지 사만다가 보면 안 되는 TV 프로나 오디오를 켜는 법 같은 게 써있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다. 난 완벽하고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애니. 전 당신이 하룻밤 동안 머물면서 사만다를 돌봐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는 정말 천사 같고 난둘이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집이 좀 낡고 무섭긴 해도 당신이 이 지침만 잘 따라준다면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사만다는 저녁 8시 전에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 자러 가야 하고 방문을 잠궈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침실 문을 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침실 문을 열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위협할 거예요. 그래도 절대 그녀 말을 듣지 마세요. 그녀는 방문이 잠겨있는 한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불이 켜진 거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밤중에 이 시간에 뭔가 긁어대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만다의 방이나 집의 다른 곳에서 들릴 수 있어요. 이 소리들은 당신이 거실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해요. 우리는 골라놓은 영화가 아주 많답니다. 저녁 9시 30분이 지나면 절대 집안의 어두운 부분으로 가지 마세요. 9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곳에 불을 켜놓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당신이 실수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쩌면 집안의 어두운 부분에 숨어있는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결국 당신을 무시할 거예요. 또 어쩌면 한 번쯤 어둠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한 쌍의 노란 고양이 눈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걸 30초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저녁 10시쯤 되면 지하실에 대여섯 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좀 이상한 소리인 건 아는데 이 시간이 되면 당신은 지하실로 들어가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면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우유를 한 잔 마시세요. 이게 보통 도움이 되거든요. 충동은 보통 10분 정도 뒤면 없어져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계속 지하실로 가고 싶다면, 그 충동을 스스로 참을 수 없다면 저나 콜린스 씨에게 전화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게요. 저녁 10시 30분쯤 되면 2층 복도에서 뭔가가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때 집 1층에 머물러 있으세요. 사만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당신이 사만다의 방문을 잠깐 놨다면 그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어요. 만약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불을 켠 뒤 문을 잠그세요. 그는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당신을 속여서 화장실 문을 열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당신과 가까운 사람을 흉내낼 거예요. 그는 이걸 진짜 잘한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그가 어떤 사람을 흉내내든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그는 5분이면 돌아갈 거예요. 문을 열기 전에 그가 확실히 갔는지 문 밑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 집 2층 손님방에서 잘 건데요. 자러 가기 전에 방문 앞에 생고기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잔을 놓아둬야 해요. 생고기는 냉장고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종이에 파르칸트 미이라고 붉은 잉크로 써서 생고기를 담은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또한 한밤중에 깬 다음 방 한 구석에 뭔가 서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걸 가능한 삼가주세요. 그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듣지 않도록 귀마개를 끼고 자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거기엔 또한 밤중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몇 일반적인 규칙이 쓰여 있었다. 규칙이 밤중 어느 때라도 집 전화가 울릴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울리던 간에 절대 전화를 받지 말 것. 콜린스 씨와 저는 당신이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요. 규칙이 밤중 어느 때라도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그리고 최소한 30초 동안 기다리고 나서 움직일 것. 규칙 3. 저녁 8시가 지나면 고기를 먹지 말 것. 그들은 이걸 위협이라고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애니.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나 남편에게 전화 주세요. 혹시 전화를 걸었는데 아주 깊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주세요. 주심, 밤중에 혹시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집안 어디서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개를 키우지 않으니 찾으러 가지 마세요.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1분이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막 시작됐어. 이 소리는 이 젠장 알집의 모든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 난 몇 분 전에 사만다가 비명을 지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난 그녀가 숨죽이고 으르렁 대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아. 너무 끔찍해.